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IT 전문 변호사이신 김정민 변호사님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 제목이 SKT 해킹 대응, 영국처럼 초강력 법 규제이거든요. 최근에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해서 민관 합동조사단 2차 결과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칼럼을 보면서 SKT 해킹 사태의 문제점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2차 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게 이전 발표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네, 악성 코드가 25종으로 늘었고 감염된 서버도 23대로 늘어나고 고객 개인정보 유출까지 확인됐고요. 특히 1차 조사 때는 아니라고 했던 그 IMEI가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죠. 이 IMEI 유출 가능성이 이번에 새롭게 제기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띄네요. 게다가 이게 최소 3년 전부터 해킹이 시작됐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좀 충격적입니다. 네, 그 IMEI 유출 가능성이 사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죠. 이게 왜냐하면 복제폰 제작으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이 IMEI 정보를 임시로 보관하던 서버 2대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 서버들이 그 웹쉘이라고 하는 해커들이 서버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악성 도구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뭐랄까, SKT가 자기들 시스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어쩌면 좀 더 안 좋게 보면 의도적으로 관련 정보를 숨기려 했을 가능성, 네, 그런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최근 4개월치 로그 기록에는 유출 흔적이 없다고는 하지만요. 그 이전 시점은? 글쎄요, 여전히 유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어쩌면 좀 더 섬뜩하다고 해야 할까요? 해커들이 그 IMEI 같은 정보를 막 직접적으로 빼가려고 한 그런 뚜렷한 정황은 아직 없다는 건데요. 칼럼에서는 작년에 미국 통신사를 공격했던 중국 해킹 그룹 솔트 타이푼 사례를 들더라고요. 해커의 진짜 목적이 어쩌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 솔트 타이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얘네는 뭐 돈을 노린 게 아니라 미국의 주요 인사들의 통신 내역, 그러니까 CDR, 통화 상세 기록이라고 하죠. 네. 이걸 추적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누가 언제 누구랑 통화하고 문자를 주고받는지 이런 흐름을 파악하려 한 거죠. FBI가 그때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던 걸 보면 이게 단순 해킹이 아니라 정말 국가 안보랑 직결된 위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번 SKT 사태도 아직 배후가 명확하진 않지만 칼럼에서는 전문가들 분석을 인용해서 중국발 APT, 그러니까 지능형 지속 공격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정보 탈취가 목적이 아니라 뭐랄까 장기적인 감시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 활동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그렇다면 이건 SKT의 대응 능력 자체에 대한 의문도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칼럼도 SKT의 좀 소극적인 태도나 늑장 보고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고요. 아니, 조사단이 일주일 만에 밝혀낸 감염 사실을 왜 3년 동안 몰랐을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역량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까요? 네, 칼럼이 바로 그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과연 SKT가 이렇게 고도화되는 사이버 공격에 맞설 어떤 의지나 역량이 충분한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칼럼에 따르면요, SKT는 서버 과부하나 시스템 충돌 위험 때문에 서버 자체에 백신 프로그램조차 제대로 설치하거나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요. 주로 네트워크란 보안에만 의존해 왔다는 건데 이건 기본적인 보안 조치마저 미흡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그리고 또 서비스 장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강하게 추진하기 어려운, 어쩌면 보안보다는 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내부 문화나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칼럼은 결국 강력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영국의 통신보안법 사례를 들고 있네요. 네, 맞아요. 영국의 통신보안법을 보면 보안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게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또는 누적 위반 시에는 하루에 10만 파운드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거든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액의 3%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하죠. 칼럼은 바로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이 보안 투자를
단순 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필수적인 책임으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최태원 회장이 정보 보안을 국방 수준으로 인식하겠다 이렇게 공언은 했지만요. 이런 선언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결국은 강력한 법적, 제도적 압박이 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분석인 거죠. 들어보니 이 사안은 정말 단순히 한 기업의 기술적인 보안 실패, 이걸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지 또 내부 시스템 운영 방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차원의 규제와 감독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지능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로그 기록 보존 기간에 한계가 있거나 해서 과거 정보 유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면 이용자들은 자기 정보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됐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그냥 법적인 최소 요건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고객 보호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증거 없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컬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